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저기 무용을 해가지고 한예종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지금 중3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조금 거시적인 시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탈세계화와 비트코인의 역할. 그래서 여기 인문과도 있죠. 인문계를 지향하시는 분들,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그죠? 잘 아실 것 같아 저보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 즉 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하는 거 했었고, 정보통신, 정보이론, 신호처리 이론, 인공지능 이런 거가 제 이제 커리어의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지스트 연구원장을 하면서 사회 문제가 생겨나는구나. 근데 그 2016년 그때 인공지능이 처음 들어와서 알파고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게 야,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직업이 사라지고 로봇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냐? 이런 화두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연구원장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됐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인공지능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블록체인을 해야 되겠다. 인공지능은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싸게 해주고 사람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근데 양극화가 생겨나는데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겨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돈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구나.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 과정에 비트코인을 강의하는 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성장하고 블록체인으로 분배하는 시스템 만들자. 글로벌 경제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젠다 오늘 이야기는 저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그 면과 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근데 과학기술은 왜 하냐? 어두운 면을 개선을 시켜서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거는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면과 암, 그 다음에 이제 탈세계화가 왜 왔나,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과학기술적 솔루션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정도 던져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질문을 던졌으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얘기를 할 건데, 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까봐.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과기부에서 선정한 ITRC, 블록체인과 지능융합.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으로 성장, 블록체인으로 분배.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을 융합하는 그런 센터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제 그 이력은 무선통신, 네트워킹, 정보이론, 신호처리 이론, 그런 거를 통해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근데 제가 56세인데, 이제서부터는 좀 더 사회에 임팩트가 좀 큰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이전에는 어떤 사회였냐? 세계화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 제국주의, 여기 답이 나왔죠. 신제국주의. 제국이 뭘 필요로 해요? 식민지 왜 필요하죠? 자원과 노동력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해서 뭘 하죠?
너무 잘한다, 진짜. 사회과학이라 역시 달라. 그러니까는 제국이 필요한 거는,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죠? 어떻게 제국이 됐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치를 타인들의 강제로 전이시키는 게 기본적인 제국주의인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일단 제국이 된 나라들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룬 나라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 그다음 2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기계혁명. 그죠? 1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만들고, 그러면 1차를 내가 2차하고 반대로 말했나 보다. 1차가 증기기관, 2차는 뭐죠? 크게 말해.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 그죠? 그리고 뭘 만들 수 있었어요? 기계혁명 이루고, 그 다음에 에너지혁명을 만들었죠. 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런 거 만들 수 있게 됐죠. 2차 산업혁명 못한 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농업국가였죠. 그러면 2차 산업혁명까지 마친 나라가 대량 생산해서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는 어디서 갖고 오냐? 식민지에서 갖고 오겠죠.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던 때가 신제국주의 시대. 그래서 여기 이게 그림인데 이게 로즈라는 제국주의자인데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전화선을 깔아줄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자원을 가져오고 그냥 뺏어가는 거죠,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계대전은 왜 났냐? 신제국주의자들이 자원쟁탈, 시장쟁탈을 하려고 싸우다가 만들어진 전쟁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종전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화가 시작이 됐는데, 세계화가 시작이 된 이유가 뭘까요? 누가 이겼나요? 인문과 1탑이요. 1탑 누구예요? 그래. 1탑이라고? 누가 이겼나요, 전쟁? 미국이죠.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인문사회과학에서? 멜팅팟. 이민 국가. 그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었고, 저 당시에. 그죠? 고등교육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이고요. 그런 것도 좋고. 또 뭐 있죠? 정치 쪽으로.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그죠? 그 다음에 UN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만들자고 한 나라잖아요. 전쟁에 이겼는데, 우드로 윌슨이 뭘 주장했죠?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주의가 무슨 얘기죠?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 그렇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자기 나라가 개척하도록 놔둬라. 식민지 삼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 그치. 국제연맹을 왜 맞았어요? 싸우지 말고. 그지? 착취하지 말고. 공해상에는 프리 트레이드를 하겠다. 즉, 배가 다니면서 무역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하고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있도록 공해를 보호를 해주겠다. 뭘로? 이런 걸로. 그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예전에는 식민지였던 국가들도 뭘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이제 자기네 나라가 침략을 안 받아도 돼. 그 다음에 공해상에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을 수가 있어. 그럼 뭐가 발전할까요? 세계 산업이 발전하겠죠. 세계가 자기가 어떤 나라는 아직 2차 산업혁명을 못 치른 나라는 1차 산업혁명 할 수 있도록 자기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1차 산업을 만들고 2차 산업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서 제품과 서비스에다가 자기의 밸류를 애드해서 수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산업이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발달하겠죠. 그러면 이제 캐칭업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이제 세계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근데 이렇게 교역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교역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통화가 통일되어 있으면 좋겠죠. 뭘로 통일해 놨을까요? 달러로 통일해 놨는데, 달러는 사실 뭐와 연동이 되어 있었나요? 금하고. 그 시스템이 이거죠. 브레튼. 야, 역시 한상, 아니, 민사고지.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막 답이 바로바로 나오네. 그냥 내가 강의하지 말고 질문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 통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1달러는 35온스 금하고 패깅이 딱 연동을 시켜놨어요. 근데 금은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재화예요? 아니에요. 금 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파야 되죠. 근데 표면에 있는 금은 다 팠겠어요? 안 팠겠어요? 그러면은 더 생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파야 되겠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 거기다가 패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 때는 그러면은 돈이 뭐였냐면, 돈을 얻으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새로운 지식을 생산을 해야 된다. 왜? 아무나 찍어낼 수 없으니까, 돈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밸류, 가치를 애드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제가 이게 이제 프리 트레이드, 이게 어두워서 뭐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소국이었던 나라들도 세계 경제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이 서로 협력하고 분업을 일으켜서 나는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야, 나는 뭐 소비하는 나라야, 나는 뭐 공산품을 제조하는 나라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서로 이제 세계적인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랬는데 197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닉슨이 금본위 제도를 이제 폐지시켰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닉슨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시킨 이유가 뭔가요? 일본 은하 증강하게 독일과 일본이 가장 큰 이유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생산을 더 많이 했어. 지식 생산을 더 많이 하고 논문과 과학기술 성과가 더 많이 나왔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었어. 좋은 거를 돈 주고 파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사가겠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사가고 물건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금이잖아요. 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면 세계 경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힘들어지겠죠. 특히 어디가 힘들어져요? 미국이 제일 힘들겠죠. 그죠? 진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축통화국을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 돈을 공급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 경제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으로서 진짜 돈을 가지고 기축통화국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짜 돈, 즉 피앗머니, 법정화폐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시대라는 거는 피앗머니라는 거는 by decree, 즉 국가가 이건 돈이야 라고 찍어내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재정을 펴가지고 돈을 생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빚을 만들어서 돈을 생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마구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산된 돈이
아까 말했던 우리 허필원 교수님이 말했던 지식 생산 활동하는데 어려운 길로 가라. 그지? 좁은 문이 진짜 길이다. 이런 거에 가치가 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는 주식시장이 막 널뛰고 있고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고 있고 그러는 세상에서 사는데 나는 지식 활동 하겠어 하고 공부에 몰두하겠어요? 똑똑한 젊은 학생들이 안 하겠죠. 그런 활동이 이제 즉 양극화, 돈을 버는 게 더 빠른 세상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덕티비티, GDP는 성장하는데 임금을 받아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안 늘어나는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시대에 개막이 됐는데 미국은 전 세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를 공급해 줘야 되는 나라고 기축통화니까 그러면 물건은 미국으로 달러는 세계로 그러면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가요. 값싸게 만들어진 물건이. 그러면 미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온 사람들일까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만들어서 그 카우치 포테이토 있잖아요. 그냥 퇴근하면 집에 퇴근해가지고 의자에 반려를 올려놓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80%는 그렇게 사는 게 맞고 다 민사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제조업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세계로 물건은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의 개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라는 것은 지식 생산 활동을 해서 얻어낸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예전보다 더 머리를 써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그죠? 이런 거에서 부가 나왔어요. 왜? 진짜 돈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부채를 많이 얻어가지고 리스키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 돈이 돈을 버는 시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의 개념이, 근로의 가치가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핀스 딜레마, 뭐 폰지 스킴이냐, 제가 이건 보이지는 않는데 2019년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신흥국들이 이제 성장을 했죠. 세계화의 장점이니까. 그래서 중국이 엄청 커졌죠. 중국의 GDP가 월드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미국이 25%인데 중국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거의 막 20% 갈 거다. 보니까 한 17%, 18%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쟤는 줬는데 쟤는 찍어서 만든 달러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패권에 도전하려 하겠죠. 그런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그 좋은 세계화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끝났다. 에너지나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나라들은 자기네 무역로를 자력으로 확보할 수 없는 나라들은 세계화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책들이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uture of the World Economy is Deglobalization.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화가 났다. 제조업도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명감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탈세계화의 시작은 보호무역 시장이 이제 쪼개져. 옛날에는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쪼개. 어떻게 쪼개? 우호국 위주로. 경쟁 상대가 안 되는, 나한테 위협이, 영민, 여기 목을 찔르지 않는 그런 나라들 위주로 가치사슬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분쟁이 생기고,
군사, 에너지,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이제 중단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미래를 좀 생각해 보자. 지금 저런 때가 도달했는데, 이런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분절된 상태로 사는 게 나으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게 나으냐? 세계대전이 왜 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동맹국과 연맹국이 싸운 게 세계 1차 세계대전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어요. 촉발이 돼가지고 작은 일에 촉발이 돼서 이제 지역 분쟁으로 시작했다가 전 세계 대전으로 번진 거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부들이 반복하는 거고, 인류는 협력하고 교류하고 왕래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서 살고 싶고 그런 거라는 거죠. 즉 그렇게 했을 때 평화가 되고 발전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코로나로 해서 가속화가 됐는데 디지털 전환이에요. 사람이 꼭 피지컬리 가서 대면해서 만날 필요가 없더라. 그지? 줌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메타버스, 게더타운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앞으로 이제 센서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지고 비전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지고 밴드위스가 높아지면 마치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정보 전달이 빨라지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된다. 그러면 저렇게 일시적으로 분절된 탈세계화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럴 때 트랜잭션,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거다.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달러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적인 화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모든 주요국의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둡죠. 그 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더 이상 내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 노인들, 그죠? 노인들은 돈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저축해놓은 돈이 그게 가치가 보존되기를 원해. 근데 국가는 어떻게 해요? 빚을 얻어가지고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해. 그래야 또 찍어내니까. 그죠? 연금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묶여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부의 개념을 회복시키고, 일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알죠? 1등. 사회강 1등. 뭐 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 들리게. 자, 통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경제학자인데,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저 사람이 1999년에 예견을 했는데, 곧 인터넷상에서 캐시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캐시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캐시는 내가 저 사람한테 건네주고 나면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증명할 게 없고,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고, 캐시 그렇잖아요. 캐시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만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화폐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뭐다? 제약이 없지. 그죠? 내가 철수야, 한국에. 영국에 걔는 이스라엘이겠구나. 영국의 스미스하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직거래. 바로. 물건 받고, 디지털 프로덕트 받고, 돈 주고. 그러면은 국가의 중재가 필요 없다. 은행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단점. 네? 보안상의 문제. 이거 더블 스pen딩 하면 어쩌냐. 그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줬는데 디지털이니까 카피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 줄 수도 있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예요? 즉, untraceable 트랜잭션을 하는 거잖아.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돈 세탁, 그지? 엔티머니 런더링, 그죠? 그러면 엔티머니 런더링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들한테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 갱단이 마약을 막 밀매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써. 즉, 자유도가, 일반 시민의 자유도가 높아지는데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1999년에. 그럴 거다. 근데 이런 것의 출현은 인류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2008년에 탄생을 했고, 비트코인 a peer-to-peer, 그러니까 person to person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untraceable. 그래서 사실은 지갑에서 지갑으로 혹은 크립토 어카운트에서 크립토 어카운트로 돈이 더 건너가. 근데 사람이 이 크립토 어카운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untraceable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피어2피어 이캐시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더블 스pen딩 문제, 아까 이중지불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 해결하려면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루브 오브 워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블록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이게 뭔지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외 유학 가신 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크게. 무슨 얘기죠? 이 영국의 재무대신, 재무장관, 또 뱅크를 베일아웃, 베일아웃이 뭐죠? 구제해 주려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두 번. 뱅크를 왜 베일아웃 할까요? 즉, 뱅크를 왜 구제해 주려고 했을까요? 20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서 전 세계에 금융 경색이 왔잖아요. 금융 경색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안 돌아. 왜 돈이 안 돌아요? 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쟤한테 빌려줬다가 떼먹힐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싹 숨어. 그러니까 건강한 기업도 망할 수가 있어. 왜? 빚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다음 그 빚을 론을 또 얻어야 되는데 롤 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망하잖아요. 건강한 기업인데도. 그래서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요? 순환을 시키려고 돈을 찍어내서 마구 뿌릴 거 아니야. 그런데 돈 뿌리면 또 어떻게 돼? 아까처럼 가짜 돈이 많아지면 버블이 또 커질 거 아니야. 주식시장 값 올라가고 주택값 올라가고 또 이렇게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요 문구를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뭘까요? 저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사회 상황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too big to fail. too big to fail이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대마불사. 큰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하면 평상시에는 리스키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있는데 그 뱅크들이 나중에 그 리스키한 투자에 대해서 신용경색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파산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파산을 안 시켜준다. 왜냐면 얘는 너무나 큰 은행이어가지고 얘가 파산하면 연쇄부도가 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TARP라고 해서 Troubled Asset Relief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구제를 해줍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리스키 투자를 해서 엄청 돈 벌다가 망할 때 되면
국가가 부재해준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저 당시에 이제 1% vs 99%. 99%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1%는 월가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치 경제학적 철학 중에 하나가 사운드 머니예요. 돈 찍어내지 마라.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 사이클에는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때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값이 꼭대기까지 올랐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자산을 산다든지 그때 결정을 해서 사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포모 아시죠? 포모가 뭔지 아는 사람. Fear of missing out. 그죠? 이거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내가 근로를 아무리 해도 집을 못 살 거야.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사.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페드가 6개월 만에 말을 바꿉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inflation is transitory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래? rate hike 하겠다 그러지. 0%에서 4%까지 6개월, 7개월 만에 올라버렸어. 그러면 그 이자율이 어떻게 돼? 이자를 뭐 4배 올랐다고 치고 그러면 뭐 1%도 아니고 0%였으니까 10배 오른 거지 사실. 그러면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 얼마 내야 돼? 10배 올랐으면 100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빼앗겨 안 빼앗겨? 빼앗긴다는 거지.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디플레이션이 사이클에 들어가면 그 근로를 통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부를 빼앗긴다. 라고 해서 화폐 발행권을 디내셔널리제이션 of money. 국가로부터 빼앗아서 민간 기업에다 주어야 된다. 왜 민간 기업에다 주어야 하냐면 민간 국가 같지 않아서 국가는 모노폴리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화폐 서비스를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양극화 시대에서는 선택을 어떻게 받아요? 49% 대 48% 차이로 당선이 된 사람이 돈을 막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화폐의 권력을 뺏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the road to serfdom. 그 나라 국민이 노예의 길을 빠르게 해야 된다. 다 빚쟁이 돼가지고 론을 얻어서 뭐라 그러냐 대출을 얻어서 소비를 하고 그 자기가 만든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평생 일하는 그런 형국에 빠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I am more convinced than ever that if we ever again are going to have sound money, 견고한 돈, honest money, 그죠? 금 같은 거, it will not come from government. It will be issued by private enterprise. 다 아시겠죠? 민사고학생이니까. 견고한 돈 서비스가 나온다면 정부로부터 발행한 돈이 아닌 것이고 민간이 발행한 것이다. 왜? 왜 민간이 발행한 것이냐? 민간은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소비자한테.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임프루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화폐를 쓰면 그 돈이 정부가 모노폴리로 발행해서 에볼루션이 일어나지 않는, 즉 그 화폐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얘가 낫지, 얘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화폐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조지 길더라는 사람인데, 스캔들 오브 머니, 이것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인데, 저분이 하는 얘기는 wealth is knowledge. 그죠? 지식이 부다. 그래, 아까 허필원 교수님 같은 그런 격언이 마음에 와닿는 거야. 어려운 길로 가라. 그게 더 빠르게 간다. 쉬운 길로 가는 사람보다. 주식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젊은 사람이 많은 사회와 지식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둘을 비교해 놓고 10년이나 20년으로 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사회가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여기는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하고 똑같잖아. 망하는 길이지, 이건.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oney is not wealth. money가 부가 아니야. wealth is knowledge.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내가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 그런 것들이 진짜 부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오스트리안 이코노믹스를 따르고 돈 찍어내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학적으로 보면 크립토그래피를 써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내가 이동할 때 나와 함께 이동하는 돈을 만든 겁니다. 금 같은 돈. POW가 그 돈을 비트코인을 생산할 때마다 프루브 오브 워크를 붙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전기 에너지를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트랜스폼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만 누가 이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 채굴자들이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현재는 화폐로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화폐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store of value, 저축의 수단, 그죠?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 그 다음에 metric of value, 가치의 척도, 이런 것들이, 시간 됐어요? 끝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이렇게 붐 앤 버스트가 계속되면 노동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중산층이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이제 비트코인 연구, 블록체인 연구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한 것들도 이렇게 있고,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포스트 퀀텀 시큐어한 그런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에러 코렉션 코드라는 걸 써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전환위원회, UN회.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되고 있고, 암호화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승수 전 총리님이 UN 협의회 의장에 이제 선출되셨는데 저분하고 같이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지능융합센터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주제는 이런 거예요. 실물 세계가 있고 디지털 세계가 있는데 실물 세계에서 신호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올 때 블록체인으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연합학습을 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실문 세상에 내보낸다. 가령 뭐 기차를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거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크리티컬한 신호는 블록체인으로 보호해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탑 유니버시티들이 MIT,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이런 데는 다 암호화폐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너무 지난 정부에서 그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암호화폐는 하지 말고 블록체인만 연구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에서 연구소에서 2020년도에 R&D 사업에 대한 거였는데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시계가 여기 좀 너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긴 해서 그래서 뭐 질문 한두 개 해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네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시장의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작년까지 해서 6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만 불대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페드가 레이트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제 현금, 그러니까 달러를 선호하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시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는 과학기술로 이제는 돈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사운드머니라는 거를 기술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5천년 우리 인류 문화 역사상으로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사운드머니를 과학기술로 만들어낸다고? 인터넷상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즉 공학자가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학 분야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혁신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술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즉 예전에 만들어놨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근데 우리가 핸드폰 시대를 살아와서 알지만 핸드폰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야 보안이 충족이 되고 내가 사용도가 높아지고 편리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여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같이 기업하고 해서 계속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아까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게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아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담되는 이유가 전기 에너지를 하나의 코인이라는 것으로 변화하는 걸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제 결제 비트코인이 계속 사용되려면 비트코인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 그러려면 전기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긴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이 가상 화폐가 사운드 머니가 되는 길을 좀 가로막지나? 예, 예. 그게 이제 현재의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블락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블 스pen딩 어택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더블 스pen딩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블락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블락을 혼자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다시 소비를 해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려고 했던 거는 에너지를 잔뜩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산물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했던 거는 one CPU, one person vote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무나 바꾸지 못하도록, 사람 숫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개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에서 프루프 오브 워크가 제일 좋아요. 거기에 제일 근접해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안 좋은 거고, 거기에 제일 근접한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하는 건 그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안 쓰면서도 탈중앙화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동전 던지기 함수 같은 걸 만들자. 위조 못하게. 그래서 동전을 채굴에 참여할 때 동전 한번 스스로 던지고 참여하세요. 앞면 나오면 채굴하시고 뒷면 나오면 그 블락은 쉬었다 가세요. 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Zero Knowledge Proof, 그 다음에 포스트 퀀텀 시큐어한 크립토그래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